드디어 작업복을 새로 장만했습니다. 짠! 근데 이게 너무 짧아요. 요즘 저의 일과는 저녁 12시부터 시작됩니다. 낮에는 보통 수업하고 그리고 지금 오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녁 12시부터 저는 작가로 출근을 합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얻은 것들이라는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는 밝히지 못했지만 제가 그 영상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회를 얻게 돼서 저의 궁극적인 꿈을 이루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바로 그 궁극적인 꿈이 제게는 작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글 쓰는 거를 너무 좋아해서 글짓기 대회 같은 데 있으면 꼭 나가고, 그리고 중학교 때는 라디오 작가가 되고 싶어가지고 매일 라디오에 사연을 보내곤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진짜 작가가 되기에는 재능이 그렇게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전공을 영어를 하게 되면서 이제 글을 쓰는 삶과는 조금 멀어졌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제가 인생의 막 바닥을 찍고 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저를 숨통을 튀게 해준 게 바로 글쓰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 글을 쓰고 다시 막 작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오다가 나는 재능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내 블로그에 끄적거리는 걸로 내가 만족을 하자라고 이렇게 지내오다가 어떻게 유튜브라는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고 유튜브에서 본의 아니게 영어 콘텐츠로 자꾸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출판사와의 연결고리가 생겨서 그게 또 기회로 이어져서 책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내가 어떤 식으로든 그 꿈을 놓지 않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온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때로는 그 꿈을 잊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꿈이 불현듯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막연히 나는 그런 꿈이 있었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 꿈을 이룰 수 있던지 없던지 그래도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시도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무언가 다시 시작한다면 시간이 지난 뒤에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블로그에 글을 쓸 때에는 단순히 그냥 제 만족이었고 그리고 글을 쓰는 과정에서 내가 치유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시간이 점점 쌓이면 쌓일수록 그 꿈에 다가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제 스스로 자각하지 못했어요.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게 과연 이게 다른 사람들이 봐주기나 할까? 그리고 이 글을 쓴다고 한들 내가 작가라는 꿈을 이룰 수는 있는 걸까? 그냥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썼는데요. 제가 만약에 블로그를 하지 않았더라면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갈아타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제 자신을 알리지 않았더라면 제가 그 글을 쓰게 되는 기회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유튜브나 블로그를 시작해볼까?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 친구들한테 항상 말해요. 유튜브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 블로그를 해서 돈을 많이 번다? 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지 말고 공간에서 네가 좋아하는 것을 여러 개를 시도해보고 그리고 그 중에서 네가 장기적으로 오래 할 수 있는 즐거운 일을 찾는 공간으로 생각해라 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유튜브가 지금 막차라고 해서 도전을 하시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무조건 하라고 해요. 이게 유튜브건 또 다른 어떤 것이든 그거를 시도를 하는 것과 생각만 하는 거는 정말 다른 일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제가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글을 쓰다가 마지막 회사에서는 거의 점심을 안 먹고 매일 1시간 동안 점심시간에 앉아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쓰다 보니 어느새 분량이 200페이지가 넘어가 있더라고요. 책 한 권이 나올 정도의 분량의 글을 써내려갔는데 그때 내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했는데 꽤 많은 양의 글이 쌓였구나. 되게 뿌듯함도 들었고 그리고 뭔가 책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에 여기저기 문을 두드려 봤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아무 출판사에서도 출판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게 됐고 한동안 되게 좀 의기소침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호주에서 제가 이런저런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고 그 영상을 통해서 출판사분들이 의외로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하다 보니 좀 친분이 쌓여서 사실은 제가 이런 글을 썼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이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썼던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역시나 거절. 그때 출판사분께서 김미모님 글 쓰는 거에 관심이 있으셨군요. 그러면 저희 편집팀에 연락을 드릴게요 해서 또 연결을 해주셔서 그런 식으로 기회를 잡아 나갔어요.
또 그냥 가볍게 티타임을 하는 자리에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책이 세상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기획을 하셔가지고 제안을 해주신 출판사분들도 계셨어요. 그때 제가 뭘 느꼈냐면은 이게 출판이라는 게 내가 준비를 해서 제안을 해서 이게 도서로 탄생하기까지는 되게 험난한 여정이 따르는구나. 그런데 만약에 출판사에서 어떤 기획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생각보다 빨리 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깨달았거든요. 제가 사실 오늘 출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 준비한 게 아닌데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흘러가게 됐네요. 꿈이라는 거는 마치 저희 집에 있는 보석 상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석은 아니고 제가 주얼리 상자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주얼리가 예쁜 게 있을 때마다 사서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정작 저를 보면은 장신구를 그다지 하지 않는 거를 알 수 있으실 거예요. 그냥 그때마다 예쁘니까는 사서 넣어놔야지 하고 정작 그 보석함을 열어볼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예쁜 주얼리도 보석도 빛을 발하지 못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가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아끼다가 똥 된다라는 말씀을 되게 자주 하세요. 삶의 진리가 그 말에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도 재능이 없어서 나 같은 거는 절대 작가가 될 수 없을 거야 라고 해서 담아두었던 그 꿈들이 어느 순간 상자를 열고 나 이런 꿈이 있었지? 그러면 오늘부터 조금이라도 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루에 조금씩 했던 것들이 결국 저를 그 기회로 가까이 데려다 주더라고요. 저는 제가 결국 좋아하는 일을 찾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은 제가 대부분 재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부분으로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항상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실력으로는 꿀리지 말자. 내공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진짜 매일 시간만 때우는 월급 루팡으로 살아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어요. 나는 결국 좋아하는 일을 하지 못할 거야. 왜냐면 난 그거를 정면으로 뚫고 나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살았는데 그러다가 인생 20몇 년밖에 안 살았는데 그때 당시에 인생 20몇 년밖에 안 살았는데 벌써부터 내가 꿈을 포기해? 그러면서 갑자기 오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꿈을 찾을 거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잘할 거야. 처음에는 다 못해요. 처음엔 다 서툴고 다 못하는데 그때 그냥 하나의 믿음만 가지고 있었어요.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정말 조금씩 좋아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제 채널을 보시는 연령대를 봤더니 20,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20대나 아니면 30대 초반에 돌이켜보면은 항상 꿈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좋아하는 일을 찾은 케이스인데 저도 진짜 오래 걸렸거든요. 친구들은 진짜 탄탄대로 같은데 왜 내 인생은 한 치 앞도 안 보이지? 그런 막막함을 가지고 20대 한 초중반에 보냈어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지금 그 고민을 하고 그리고 되게 좌절을 느끼는 것이 어쩌면은 진짜 좋아하는 일을 찾는 그 첫 단추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거는 되게 자신 없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여러분들이 그 꿈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그 꿈은 정말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만 작업을 하러 갑니다. 뿅!